자, 첫 번째 이슈로는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장 지금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에 급등한 이후로 코스피는 지금 4주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줄고 있고 예탁금도 지금 줄어들면서 이 지루한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속도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연말 연초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필요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큰 주식들과 현대 오늘 이슈가 이제 커진 이제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이 좋은 뉴스들이 이제 사실은 카더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 위주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특히 1월 첫째 주에는 엄청난 사실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10% 이상 상승을 보인 그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주가 거의 10주째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매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좀 쉬어가는 장세가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약간은 이제 속도의 과열 문제,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단순 기대감에 의한 상승들이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기간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간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수급적으로 보시더라도 2월 한 60조, 일 거래일이 60조 원이 돌파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월 들어서 쭉 보면 양시장 합산 보통 한 35조에서 38조 정도가 일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만 보면 한 25조에서 내외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10조 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한 10조에서 12조 정도만 거래돼도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벌써 좀 주춤한다고 하는데도 2배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거래 대금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탁금 자체가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가 투자 여부가 조금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3,200선을 다시 돌파한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온다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제 주가가 더 리레이팅 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는 더 추가적인 매수세가 더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선반영된 호재보다는 약간은 좀 실적을 좀 보는 시장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작년 연말 실적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분기,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시장이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슈에 오르고 사실은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결국에는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은 단기 변동성, 이슈로 올랐던 변동성이 조금 좀 축소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화되고 좀 차분한 시장이 좀 당분간 연출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근데 대기 자금은 풍부한 상황이고 이 대기 자금이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많다 뉴스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 안정된 대기 자금으로 인해서 하방 지지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000선까지 밀리더라도 결국엔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올 초 들어서 거래대금 조금 떨어졌지 또 옛날과 비교했을 땐 여전히 상당한 거래대금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3,000포인트까지 밀릴 가능성은 있지만 또 시장은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은 이러한 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좀 이렇게 쉬어가는 장세에서 어떤 식으로의 전략이 필요할까?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은 요즘에 주식 차트들을 쭉 보면 사실 다 주가가 다시 다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근데 이제 어떤 업종이 좋아질 거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아실 텐데 그 업종 중에서 자기가 이제 보시는 종목들이 있으면 좀 안 좋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때 단기적인 이슈로 좀 빠질 때 오히려 지금 못 들어가신 분들은 그때 좀 사시는 전략을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200포인트가 돌파하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실적이 좀 좋아질 종목들 위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또 3,200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또 강하게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좀 지켜보던 종목이 있을 때 떨어지면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시장을 좀 잠식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애플 이슈죠. 지난 5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애플과 현대차 그룹이 최근 논의를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협상 사실을 공개한 것에 있어서 비밀주의를 우선시하는 애플이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라는 관측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개파락 출발했고 계속해서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말부터 아마 이 현대차 그룹주들 보유하신 분들을 많이 좀 떠셨을 것 같은데 오늘 역시나 좀 이렇게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들도 있어서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지금 블룸버그에서 주말에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 협상이 중단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오늘 뭐 현대기아차 관련된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뭐 CNBC 보도를 보면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또 보도도 있고 여러 가지 혼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당사자인 애플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자꾸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좀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애플이 갑이 아니라 아직은 현대차가 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지금 오늘 뭐 애플과 자율주행을 협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공시를 냈는데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와서 이제 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만약에 진행 중이어도 사실은 이거를 진행 중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결국에 이제 뭐 애플이 뭐 비밀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뭐 뉴스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찌 됐든지 간에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이제 뭐 GEMP라는 플랫폼과 전기차에 대한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올해가 원년이라고 봤을 때 결국엔 이 플랫폼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도 플랫폼들을 준비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진행 중인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가장 뭐 그 테슬라 다음에 2등을 차지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현대차가 지금 저는 제일 잘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주가들도 보면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배에서 10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그닥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실적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뭐 경쟁 상황에서 좀 밀린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다 기대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현대차 그룹은 좀 매력적이다. 뭐 지금 기아차는 이제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폭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조지아주 공장 이슈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현대기아차,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이런 관련 주식들은 이렇게 뭐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대형주들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 현대차나 기아차나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현대차랑 기아차 주가 하나씩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기아차부터 보면 지금 11% 떨어지면서 한 89,000원 정도인데 지금 구간에서도 신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기아차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기아차는 한 번 더 레벨업을 했죠. 사실은 그 애플카 이슈가 처음 나온 게 1월 8일이었는데 1월 8일 날 오르고 그 다음에 그럼 현대차 그룹에서 누가 되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이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면서 거의 10만 원 근처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 세게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아차일 것 같고요. 현대차는 또 반면에 1월 8일 상승 이후에 그닥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조정폭이 좀 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두 회사 다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는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고 여전히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가격을 딱 정하기는 애매하지만 뭐 이렇게 하락 음봉이 나올 때 오히려 좀 사서 모으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나 조금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음봉일 때 매수하시는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라는 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